자, 그럼 세상의 모든 절세,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절세 뉴스 탑3로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과 같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각종 가산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외 사업자의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가산세 면제 등 각종 현행법이 과도한 혜택이라며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이 모두 폐지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연 3천만 원 한도로 상장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저수익 위주 상품인 예적금 상품 등에 머물러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필요성을 밝히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세무사님, 이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 청약 가점 올리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인지 부모에게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 청약 통장 증여에 제약이 없는 건가요? 사실 청약 통장 자체를 증여를 받게 되면 이제 당초에 가입하셨던 분이 가입한 기간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세요. 근데 이런 게 청약 저축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청약에 대한 통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통합을 시켰거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항목으로 지금은 가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네. 예전에는 청약저축이란 용어와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런 게 있었어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아예 명의 이전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 이런 분들이 세대주로 명의 변경하게 되면은 증여가 가능하시고요. 청약예금이나 부금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만 명의 이전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게 명의가 바뀌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가입하셨던 청약저축에 대한 게 없어지게 되시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를 조금 더 판단하시고 나서 증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가입한 상품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